안녕하세요, 강PD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하대학교 앞인데요. 오늘 이준석 후보가 인하대학교에서 학식목제를 한다고 해서 현장에 나왔고요. 과연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번 대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융합을 통해 가지고 계절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21학번 재학 중인 선우영현입니다. 그리고 인하대 학부, 인하대학 신문사에서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약들보다도 그냥 크게 어떤 점을 제일 중요시하냐를 봤을 때 저는 작은 정부를 되게 지지하는 편이어서 큰 정부, 작은 정부에 있어서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편이어서 이준석 후보도 그것을 외쳐오고 있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작은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대부분 저의 성향이랑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다른 의견이 있어도 다른 두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준석 후보가 여기 왔는데 네. 좀 대화를 나눠봤잖아요. 예. 좀 후기를 좀 들려주세요. 어땠는지. 일단은 제가 대선 후보랑 직접 이야기해본 것이 이제 처음이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 대선인데, 제 나이에서는. 네, 그래서, 그리고 대선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투표율도 한 70%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좋았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한 느낌이 저는 들어요, 대화에서. 왜냐면 되게 많은 분야를, 저는 이제 경제학도 부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가 경제학도 전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제 관련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경제만 아는 게 아니라 정치도 알아야 되고 뭐 해외의 어떤 해외 정치도 알아야 되고 뭐 외교도 알아야 되고 안보도 알아야 되고 과학기술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정말 한 분야만 잘 아시는 게 아니라 좀 고루고루 잘 아시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만나보니까 네. 원래 내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지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좋았다 이런 건 또 있어요? 대학생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학을 방문해 주시는 후보는 사실 이준석 후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일단 저희와 젊은 층과 소통하려는 부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거는 사립대가 사립대의 특색에 맞게 좀 인원을 선발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적극 동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단일화나 이런 거나 정치적 제안이 왔을 때 겉보기엔 달콤하지만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끈 때문이다 하라는 말이 조금 멋있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꿈이 자기에게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대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앞으로가 좀 어떻게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결혼이나 네. 출산이나 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좀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제가 이제 99년생인데 제 또래에 3명 중 1명은 결혼을 못하고 3명 중 1명은 국제 결혼을 할 것이고 3명 중 1명만 한국인 결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혼한 중에서도 한 30-40%만 애를 낳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출산 생각이 없고. 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러신 거죠? 돈도 있고 저는 좀 더 제 인생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마지막으로 네. 후보들한테 누가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네. 이런 나라를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어떤 후보가 됐든 사실 제 인생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사실 제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는 최소한의 취업 시장이나 뭐 아니면 자본 시장에서의 경쟁이 공정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는 새치기하고 누구는 불법적으로 앞지르는 편법적으로 앞지르는 게 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비례하는 나라, 내가 노력을 했으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인하대학교 정초외교학과 21학번 박하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를 좀 아까 그 자리에 계셨죠? 네. 입상하셨죠? 네, 맞은편에 있었어요. 좀 어떠셨어요? 만나보니까? 일단 이 형식 자체가 되게 새로워서 뭐 지방선거도 아니고 대선 후보가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식을 먹으면서 학생들과 소통한다라는 게 되게 신선해서, 근데 이걸 또 뉴스에서 보는 거랑 직접 겪어보는 거랑 달라서 오늘 되게 놀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미리 준비된 질문 답변이 없이 학생들이 즉석에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되게 즉문즉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준석 후보에게 또 놀라게 되었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이제 어떤 분을 좀 지지하고 계셨나요? 젊은 남성으로서 뭐 이준석 후보한테 호감 정도는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오늘 어쨌든 조금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상당 후보다 보니까 저도 아무래도 이 사표 심리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직접 보니까 또 마음을 달리먹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예. 또 같이 밥도 먹었으니까 밥 먹기 힘든데. 그럼요. 언제 또 이런 경험을 그러니까. 예. 오늘 보니까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은 청년으로서 또 미래에는 또 청년이 되어야 할 제 자식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아이코닉한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40살의 나이라는 게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요즘은 청년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40의 나이와 그리 멀지 않은 20, 30대 청년들에게도 꽤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구시대적이어서 이런 것보다는 아마 전 국민이 저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긋지긋한 양당 정치, 극단화된 정치의 양상을 한 번은 뭔가 돌풍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물론 예전에 안철수 후보도 있었고 뭐 정주영 후보도 있었고 했지만 이런 이준석 후보의 슬로건에서 드러나듯이 완전히 새로운 이런 나이 40에 갓 헌법상의 출마 요건을 넘긴 이런 사람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면 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 평소에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 공약이나 정책이나 네. 혹시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시면. 대선 공약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밥 먹으면서도 대화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후보께서 항상 평소에 강연이나 이런 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립대와 국공립대에 대한 어떤 다른 투트랙의 전략들,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쭤봤었고 미국같이 건화 기념에 따른 사립대학이 대학 운영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소 이준석 후보가 또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자율화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사립대의 등록금을 보전해 줄 것인가? 만약에 자율화를 해서 등록금이 만약에 부지기수로 오르게 될 경우에 그런 것들은 못 물어봐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은 계엄 때문에 이제 생긴 대선이긴 한데 그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계엄 상태에서 이제 그 경찰들이 막고 있을 때 네. 이준석 후보가 네. 담론으로 가시죠 그랬는데 시끄러 임마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제가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정치인들이 실수하는 것도 다 접하지만 해명하는 것들까지도 다 접하는 편이어서요. 아무래도 정치에 격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준석 후보가 해명하기로는 원래 친한 사람이었고 뭐 아무 시민한테나 한 말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의도 자체가 국회의원이 나의 직장인 국회를 담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접하고는 납득할 만한 반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계엄이나 탄핵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 후보 교체, 한덕수 후보를 올리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오히려 훨씬 더 이 한국 정당사와 민주주의에 더 큰 위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탄핵은 이미 저희가 두 번째 겪어보는 거기도 하고 계엄 같은 것들도 대통령이 물론 직을 걸어야 되겠지만요. 근데 그걸 이유로 대선이 열린다고 해서 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라거나 저는 그런 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정당은 당연히 후보를 내서 정권을 창출하려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정당의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여론조사로 선출해낸 정당한 후보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갈아 끼우려는 모습에서 오히려 정말 이 나라의 정당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디 가서 정말 우리가 민주정당이라고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 한덕수 사태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뭐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희망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 희망이 뭐냐면 지금의 저희 세대는 아마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살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해야 되는 세대인 것 같거든요. 고속성장을 겪던 저희 부모 세대까지를 넘어서 지금은 하락세로 접어든, 그리고 뭐 인구수도 늘지 않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우리 선조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